일단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PLC 같은 거 공정 자동에 많이 쓰니까 PLC가 이제 PLC 같은 게 이렇게 있고 HMI도 있고 뭐 스카다도 이렇게 있으면 PLC가 센스랑 인터페이스 할 때는 보통 보면은 4to20mm 아니면은 뭐 아이오링크 아니면 그냥 그 PNT나 MPNE 같은 그냥 온오프만 스위치만 하는 그런 것들이 등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PLC가 뭐 여기 있는데 센서랑 4to20mm 하트, 아이오링크, RS485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PLC 쪽에 이제 이더넷이 들어가면 이더넷 파이 가지고 이제 이더넷 통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캔도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와이어리스도 조금씩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리스를 이렇게 어떤 장비에는 PLC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들이 하나가 휴대폰 가지고 이제 유저가 이제 자기 장비의 세팅 값이 이런 것들을 보거나 세팅하려고 하거나 그런 쪽을 많이 하고, 그런 쪽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공장에 새롭게 그 장비에 어떻게 돌아 상태를 알고 싶은데, 기존 공장에 상태를 알고 싶은데 와이어리스로 485로 하기, 와이어리스 깔기에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이제 그 와이어리스 모듈 같은 걸 끼워서 이제 상위 레이어로 이렇게 올리는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PLC 통신에 가보면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캔, 뭐 485, 이더넷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그 피지컬 레이어 쪽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 가보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저희가 많이 쓰는 게 피지컬 레이어 485, 캔, 이더넷 이렇게 많이 씁니다. 하면 485를 가지고 이제 상위 레이어에 이제 상위 레이어에 이제 소프트웨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 보면 이제 뭐 인터버스, 뭐 엔닷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고요. 뭐 CC링크가 485로 되어 있긴 한데요. CC링크는 그 일본 쪽에 쓰는 산업용 프로토콜인데, 얘는 이더넷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더넷에서도 CC링크 IE가 있는데 이더넷을 통해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캔 갖고 쓰는 캔 트랜시버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올려 쓰는 게 캔오픈, 디바이스넷. 한국에서는 제가 이때가 본 거는 캔오픈이랑 디바이스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85는 모드버스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요즘에 그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더넷 파이 위에다가 이제 보통 맥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더넷 프로토콜 위에다가 이더캣이라든지 뭐 프로피넷 이런 것들 올려서 이제 많이 그 사륜용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왜 사륜용 프로토콜에는 왜 그냥 이더넷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이더넷을 따지면 이더넷 쓰지 않고 왜 이더캣을 쓰고 뭐 CC링크를 쓰고 뭐 이런 프로토콜 올려 쓰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산업용 프로토콜을 쓰는 이유가 그 실시간성 때문입니다. 실시간성이고 그 안정화되고, 무슨 말씀이 되냐면, 이렇게 그 이더캣은 리얼타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리얼타임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떤 통신이 오고, 그리고 통신이 슬레이브가 마스터가 아니라 이더넷 통해서 통신한다 그러면 서로 데이터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통신을 한다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더넷 통신은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통신 방법이 이벤트 트랙 방식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낼 게 있다면은, 내가 이쪽에 뭔가 데이터를 보낼 경우가 있다면 통신선로에 내가 통신선로가 비있는지를 보고 그때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내가 데이터 보내고 싶은데 선로가 비지가 않아요. 그게 뭐 CDMA, CA, CDMA, CA 그런 방식인데, 충돌 방지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럼 내가 다시 또 기다립니다. 그럼 또 가니까 또 못 보내요. 그러면 계속 확률적으로 계속 못 보낼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내가 모터를 컨트롤 한다든지 뭐 좀 위험한 장비를 컨트롤한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더넷 맥 위에다가 이더캣이라는 어떤 특별한 프로토콜을 올립니다. 이 이더캣은 그 실시간성인데요.
TMDA 방식을 이용합니다. 얘는 내가 뭐 10개, 뭐 예를 들자면 10개가 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면 이 10개에 대해서 시간을 나눠줍니다. 너는 이때 보내, 너는 이때 보내. 이렇게 시간을 나눠주고 또 타임싱크를 확실하게 맞춰주는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타임싱크를 맞춰서 내가 보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확히 보내면 이제 그 시간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얘한테, 이 슬로에 대해서. 그러면은 송신이 실시간이고 로버스트하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우리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에서 플렉스레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레이 프로토콜 중에서 그럼 뭐 엔진이랑 뭐 ECU 간에 하는 그런 통신 방법인데 그 플렉스레이도 이더캣이랑 비슷한 통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통신 방법을 가지고 CC-링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산업용 프로토콜에 뭐 실시간성을 댔다 그러면 타임 트리거드 방식으로 이용해서 TDA 방식을 이용했다 해서 이제 통신할 때 어떤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캔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캔 오픈이나 디바이스 랩에 올려서 이제 통신을 하고요. 여기는 보통 보면은 그 시스템끼리 통신할 때 많이 이용하고요. 4-20mm 하트, IO 링크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센서 단위랑 할 때 통신을 많이 하고요. 4-20mm는 이제 전류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니까 좀 멀리 갈 수 있고요. 그 하트는 전류를 이제 요 4-20mm 통신 방법 이용을 해서 조금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로 필요하고요. 4-20mm는 그냥 그 전류 레벨로 보내기만 하면 되고요. 이런 이제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모드버스도 485 위에서 움직이는 프로토콜이고요. 제가 왜 세븐 레이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보면 피지컬 레이어가 캔, 뭐 이더넷 파이가 485 하면 뭐 그런 4-20mm 이런 것들을 피지컬 레이어고, 그 피지컬 레이어만 있다고 해가지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TI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많이 프로모션 하는데, 첫 번째는 피지컬 레이어에 쓸 수 있는 485 칩이라든지 캔 트랜시버라든지 이더넷 파이라든지 아니면 또 4-20mm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뭐 4-20mm 보통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덱처럼 볼테이지를 주면은 암페어가 바뀌어서 볼테이지 2mA 나가서 뭐 내가 1V를 주면 뭐 10mA 나간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제품들이 있고요. 그런 이제 피지컬 레이어 쪽의 제품들이 있고요. 그런 걸 제품을 사용하면 이제 피지컬 레이어는 안정화되겠지만, 물론 이제 그 피지컬 레이어에 ES 다이오라든지 서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부셔 달아야 되겠고요. 그런 피지컬 레이어가 있으면은 상위 레이어도 있어야 됩니다. 뭐 캔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캔 컨트롤러는 보통 이제 MCU 안에 내장된 게 많고요. 그 위에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캔 컨트롤러 위에 이제 여기 보면 캔 오픈이라든지 디바이스 넷 이런 다시 스택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스택은 TI가 팔지는 않고요. 서드파티나 아니면 고객 직접 아는 곳이 있다면 써서 있고요. TI가 예제는 좀 있긴 합니다. 예제로 주는 게 있고, 스택도 제공은 하지만 TI가 저희 EBM을 사용해서 그냥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TI가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사용할 때는 TI와 연결된 서드파티라 좀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됐으면 이제 상위 레이어에 이제 스택을 올려야 되는데, 그 스택을 올릴 때는 대부분 다 MCU라든지 EPU라든지 뭐 NPU라는 그 CPU 같은 칩을 써야 되겠잖아요. 그런 칩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TI 제품을 좀 설명드리면, TI 제품 피지컬 485, 422, 아이오링크, 캔린, 그 다음에 UART, I2C 뭐 이런 이제 트랜시버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캔 FD를 해가지고 이제 속도가 뭐 캔은 1메가 뭐 얼마 딱 정해진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캔 FD 속도가 변하는 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캔도 있고요. 보통 또 캔도 요즘에는 3.3V 캔, 5V 캔, 예전에는 5V 캔 많이 쓰는데 지금은 3.3V 캔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85도 예전에는 5V 캔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3.3V 캔도 있습니다. 3.3V 485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저전압되니까 5V에서 3.3V로 좀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도 산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5V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오링크는 이제 예전에 이제 아이오링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센서랑 어떤 센서 인터페이스는
여기 SIO인데요. 디지털 아웃풋 스위치라는 말이 이게 그냥 그 FET랑 뭐 빛이 달아가지고 온오프만 하는 그 24V를 온오프하는 시간이 나가거든요. 온 아니면 오프 그런 것만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4-20mm 정도 쓰고 있는데 아이오니크는 잘 쓰고 있지 현재까지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독일 산업계 쪽에 이제 많은 그 선진사를 할 수 있는 선진사라기보다는 가장 모델이 되는 게 이제 독일이잖아요. 뭐 이드캣도 독일에서 왔고 많은 부분에 독일에서 많이 넘어왔는데 아이오링크는 지금 독일이나 이런 쪽에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오링크 협회 이렇게 뭐 어떤 가입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번호를 받아야 된대요. 그걸 이제 그 여기 홈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은 어느 회사가 이 그 표준화 등록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회사는 딱 한 군데를 봤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제품화된 데는 한 군데 정도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은 좀 많고요. 앞으로는 제 생각에 아이오링크가 앞으로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예를 들자면 이드캣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드캣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한 10년 좀 전에. 그때는 칩이 없었어요. 애직이 없었고 FPGA에다가 이드캣을 구워서 공부하는 수준이었고 그때 뭐 ET1100 이런 게 좀 나와도 한국에 연에 뭐 100개, 200개 팔리지만 지금은 뭐 수만 개 팔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드캣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더 파퓰러하게 된 거죠. 아이오링크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 한국에서도 좀 많이 센스 기술 쪽에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뭐 이렇게 지금 여기 485인데요. 485 돼서 뭐 이렇게 다 설명을 될 수는 없고 저희가 기존에 485 칩이 있다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저 보면 SN이라는 그 파트명이 생겼던 거거든요. TI가 보면은 뭐 SN 뭐뭐 나가는 그런 칩들 보면 중요한 건 좀 옛날 거고요. 요즘에 나온 게 THVD로 나오는 그 485들이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나온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얘는 3.3V 그 485도 아니고 5V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 485죠. 그러니까 이걸 쓰면 내가 전원을 아무거나 써도 편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485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485보다 지금 이렇게 빨갛게 생겨진 보이시는 THVD로 시작된 485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의 485는 저희 485 데이터 시트를 봐도 뭐 서지 프로텍션 같은 건 달라고 나와 있거든요. 달라고 있고 거기에다가 서지 프로텍션이 클린퍼 볼티 높아지면 그걸 좀 깎을 수 있는 시리얼 저항도 좀 달아라 그래요. 좀 복잡한데 얘들은 다 그런 서지 프로텍션이나 뭐 그런 ESD에 또 강화되어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는 그 ESD 프로텍션 소재를 안 달아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좋더라고요, 이게. 좋고. 좀 해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요거 좀 나중에 이제 뭐 485를 쓰실 때 기존에도 쓰신 것도 있겠지만 TI에 THVD에 시작되는 485가 있더라 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3.3V 캔을 쓰면 얼마나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요즘 많이 봤죠. 3.3V 캔을 쓰면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시스템이 3.3V가 아닌데 5V 캔을 쓰면 시스템하고 뭐 몇십도 달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파워 소모가 요즘에 좀 중요하니까 5V 캔보다는 3.3V 캔이 33% 좀 더 파워레스도 작다. 그래서 좀 요즘 3.3V 캔도 좀 쓰기 시작은 하거든요. 쓰긴 하고요. 저희도 이제 캔도 이제 보면 저희 캔 노드맵인데요.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열로 시작되는 캔이 노드맵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요게 아까 보시면 T캔 이렇게 시작된 T캔에 시작되는 그 새로운 제품군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 좀 보면 말씀대로 그 서지라든지 그다음에 ESD라든지 그 외부 그 프로텍션이 좀 더 강화되어 있어서 다시 안 하셔도 이제 좀 더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는 것보다는 가격도 제가 보니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비슷하게 가격 형성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쓰고 ES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없는데 12K까지 되고 이렇게 보면 ESD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 HBM 뭐 이거는 뭐냐면 이 ESD 기준은 그 프로덕트 자체 ESD 기준이거든요. 프로덕트 자체
테스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반도체 레벨의 그 제품에 대해서 EST 시험할 때 요렇게 HBM 뭐 이렇게 테스트한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실제 말하는 제품을 이제 EST 테스트할 때 저희가 왜 8K 쏜다, 16K 쏜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EST를 어떻게 하는지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는 다 칩을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EST 인정받아야 되니까 요게 있는지 봐야죠. 요런 게 있으면 이제 좀 요런 거 있는지 보고 요까지는 제품 써도 괜찮겠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5V 캔이고요. 마찬가지로 T캔이라는 종류가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존 거보다는 좀 T캔이 좀 새롭게 나오는 제품이 좀 더 성능도 낮고, 그다음에 뭐 ESD 퍼포먼스도 좋고, 이런 EMC도 좋고 좀 좋으니까 더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런 감을 쓰시면 옛날에 쓰시고 계시면 잘 안 바꾸니까 안 바꾸지만 핀도 되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오링크인데요. 이게 클래스 A 타입이라 해가지고 기존에 이런 커넥터가 있어요. 센서끼리 통신할 때. 그러면 커넥터 뒤지면 보통 센서가 그 케이블에서 어떤 장비에서 24V 이렇게 24V랑 그라운드를 줍니다.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센서는 이 전원 자기가 파워를 뭐 가지지 않고, 보통 센서 같은 경우에 이제 24V를 케이블 통해서 24V를 받아서 자기가 뭔가를 이제 데이터, 뭐 온도라든지 뭐 어떤 무게라든지 측정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스레시홀드 값 정도를 그냥 뒤에 여기다가 온오프를 주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이제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에 같은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거는 양방향 통신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센서의 어떤 파라미터가 다시 고치려면 뭐 프로그램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센서 쪽에 가가지고 스위치 같은 거 눌러준다든지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이오링크를 쓰면은 양방향 통신이 되니까 이제 호스트에서 센서에다가 어떤 파라미터 값이라든지 어떤 스레시홀드 값을 쓸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아이오링크를 쓰려고 그러면 아이오링크 트랜시버가 있습니다. 아이오링크 트랜시버를 써야 되고요. 그러면 아이오링크에 관련된 스택은 따로 팔아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이오링크 이제 트랜시버가 있고, 여기에 아이오링크 스택을 넣어야 됩니다. 스택은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서드파트 통해서 이게 아이오링크 관련 스택을 만드는 데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세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로부터 이제 받아서 테스트를 해야면서 이제 아이오링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는 거죠. 뭐 ADC 가지고 여기 있는 어떤 측정 값을 측정을 해서 MCU가 받아오면 얘가 이제 아이오링크 포맷에 맞게끔 트랜시버 보내고, 이 트랜시버가 이제 그 케이블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 쪽 보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TI 홈페이지에 가셔서 아이오링크를 치시면 이런 TI EVM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이거 보면 TMG나 서드파티 스택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새롭게 나온 저희가 TI-OL112라고 아이오링크 그 트랜시버고요.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그 트랜시버도 이제 케이블이 연결되다 보니까 분명히 또 서지라든지 그다음에 ESD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그런 스펙트를 만족 좀 더 강한 그런 보호 소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만족한다 그러면 외부에 그런 서지라든지 ESD를 소재를 안 달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LDO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런 24V를 받아요. 24V를 받아서 내가 그 MCU나 어떤 뭐 센서 사용하는 볼트 5V나 3.3V 바꿔야 되는데, 이제 보통 여기에 이제 저희 트랜시버 안에 3.3V, 5V LDO가 있으니까 24V 받아서 센서 사용해서 볼테지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좀 더 LDO를 안 달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있고. 요거는 이때까지도 이전에 나왔던 그 아이오링크고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고, 여기 보시면 SIO 스위치도 있습니다. SIO 스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오프만 할 경우가 있거든요. 온오프만 할 때 PNP 타입이 있고 NPN 타입, 푸시풀 타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그냥 FET나 BJT 트렌 사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고글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칩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스위치 사용한 거 다, 스위치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면은 아이오링크도 할 수 있고 PMP SIO 온오프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많이 또 그다음 쓰는 게 이더넷 파이인데요. 이더넷 파이가 쓰기가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템백을 많이 썼고 산업계에서 템백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온지 1기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금 많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많이 앞으로 가. 여기 보시면은 이더넷의 이더캣은 템백 베이스의 100메가 베이스의 그 이더넷 프로토콜이에요. 100메가 파이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1기가 안 돼도 되는데 CC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1기가 베이스의 그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지 이더넷 파이가 필요를 하고요. 저희가 TI가 이제 DP8382라고 새로운 제품인데 여기에 1000배까지 지원하는 이더넷 파이고요. 그다음에 DP83867이라고 원지 이더넷 파이입니다. TI 이더넷 파이는 경쟁사에 비해 가지고 발열이 작습니다. 발열이 작고 가격이 많이 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많이 커머셜, 그러니까 커머셜이라면 그 개인 기기 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쓰는 데에 들어가는 그 이더넷 파이랑 저희 이더넷 파이랑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용에 쓰이고 있는 이더넷 파이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커머셜 쓰고 있는 이더넷 파이를 갖다가 저희 이더넷 파이 가격 비교해보면 비싸네 하는데 성능이 좀 다르죠. 그런 거를 산업용에 쓰면 좀 발열도 많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발열이 중요하냐면 템맥은 열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는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원지 같은 경우에 이제 발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산업계도 보면 PCB 작은 게 많아요. PLC는 보드가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 손바닥만 하는 데서 발열이 나면 이게 뭐 케이스가 녹을 정도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열료 같은 걸 많이 잡아있기 때문에 돼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사용할 때 CC링크나 이더캣이 이런 걸 인증을 받다 보면은 파일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뭘 받냐면 파일가 들어가면 이더넷 컴파일런스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파일가 정말 정확하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을 타사에 비해서 그래도 그런 인증받는데 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많이 받고 있고요. 그 TI가 또 그런 문제 생기면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온지가 있고 이제 템백이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요거는 파이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2개 듀얼이고요. 그 DP83869가 있는데 이제 DP83869 같은 경우는 파이브도 되거든요. 광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알기로 산업계에서 이더넷을 할 때 케이블이 100m, 120이 넘어가 버리면 이 이더넷 케이블을 안 쓰고 파이브를 쓰거든요. 강 케이블을 쓰거든요. 강 케이블을 쓰는데 강 케이블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팔루드는 강 케이블 옵션도 있고요. 여기 온지는 DP83869라고 강되는 건데 여기 올해 말에 출시가 됩니다. TI 파이 장점은 발열이 작다. 딴 데보다.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해보니까 다른 회사들 이제 발열 때문에 저희 걸로 바꾼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더넷파이 EVM인데요. 이렇게 이제 두 포트 해가지고 이 EVM 같은 경우에는 EMI, EMC 같은 거 ESD 다 테스트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능을 다 보정하고 싶으면 제일 쉬운 거는 차라리 이더넷파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 EVM을 요 TI 디자인을 가져와서 요 아트웍을 좀 따라가시면은 좀 더 개발이 수월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신 분하고 안 따라가신 분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EVM이고요. EMI 같은 거 다 테스트했다는 저희 TI 디자인이고 그 문서들도 다 홈페이지 가면 있고요. 이때까지는 트랜시버 봤어요. 그러면 스택 올려야 되잖아요. 짧게 할게요. TI가 스택 올 수 있는 칩이 시타라가 있습니다. 시타라. 저희 이제 코어텍스 A8, A10 이런 올라가는 그 어플리케이션 칩이고요. 여기에 이제 스택 올라가야 돼요. 스택 올라가야 되는데
뭐 다 알 수도 있겠지만 딱 소문만 다 하겠습니다. 소문 딱 하고 마칠게요. 제가 TI가 이제 요런 이 오치 시리즈나 시타라 시리즈에 스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드캣이나 뭐 CC 링크나 이런 것들이 다 약간 FB 그 에직 같은 에직을 요구하거든요. TI는 그 에직을 많이 가야 되나? 죄송합니다. 프로토콜 포메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약간 여기 MCU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여기 MCU에 프로토콜에 포메이어를 넣어놓고 TI가 이 포메이어는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뭐 이드캣이나 CC링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 포메이어는 이제 서드부터 받아서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다 인증을 받은 문서들이거든요. 이 시타라 칩 가지고. 그리고 보시면 이것만 딱 보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IP 프로필에 관련해서 저희가 스티도 받았고 이 칩 파트 넘버고요. 스티도 받았고 뭐 그다음에 스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표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T 홈페이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고 원하는 그 있으시면 같이 이제 트랜시브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런 그 시타를 사용해 하셔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웬만한 건 다 있거든요.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